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 고향을 둔 하늘꿈 중고등학교 고3에 재학 중인 이은송입니다. 제가 하늘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 교육과 북한 교육의 다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국에서는 하지 않고 북한에서만 하는 교육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의 교육 과정을 보면 북한은 6살 때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됩니다. 한국과 다르게 유치원도 의무교육 과정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6살에 유치원 2년을 다니고, 그리고 초등학교 4년, 지금은 5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거쳐서 18살에 졸업하는 것으로 의무교육을 마칩니다. 이후 대부분의 학생들이 남자 10년, 여자 7년가량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저도 이러한 교육 과정을 거쳐 18살에 군입대를 했는데요. 1년도 채 안 돼서 반복되는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10년 뒤에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을 때 그곳에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집에 재정적인 여유가 된다면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20대의 대부분을 나라에 바치고도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월급도 안 나오고 휴가도 갈 수 없으며 식량난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의 직업을 선택할 수 없어서 저는 북한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좀 죄송한 일이지만 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늘꿈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북한의 교육과 사뭇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북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영수사과와 예체능을 배웁니다. 용어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실행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 북한에서만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교육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것은 생활청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혹시 생활청어를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한국에서는 그 어느 학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조직에서 생활청어를 해야 합니다. 생활청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이제 사회자가 나와서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데요. 사회자가 나와서 지금부터 일주일간 학교 생활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그 친구들 앞에 나와서 자아 비판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게 김일성, 김정일의 말씀을 인용하고 반드시 그것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김일성 대원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저는 학생의 기본 임무인 공부를 소홀히 하고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쳤습니다. 학급의 모범이 되지는 못할 망정 이런 행동을 해서 부끄럽습니다 라고 자기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학교 생활에 더 잘 참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까지 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른 친구를 지목해서 허상 비판을 합니다. 그 친구의 잘못도 제가 지적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허상 비판이 이제 가끔 지나칠 때는 서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싸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생활청화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허상 비판을 할 때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말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요. 자아 비판을 할 때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생활청화라는 수단으로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통제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은요, 바로 혁명역사 수업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지금은 김정은까지 그 태어난 날짜 그리고 사망한 날짜, 그 활동 내용 사소한 것까지 다 가르치고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혁명역사 교과서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에 지구본을 보다가 일본 지도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길래 그 지도에 먹칠을 하자 일본 하늘에 빗바람이 불고 우레가 울면서 좀 황당한 일인데요. 북한은 이제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을 보면 꽃을 흔들고 울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또한 교실에 걸려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그리고 학교에 있는 김씨 일가의 사진은 항상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을 정성사업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관리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고요. 학생들이 청소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서울이 했을 경우 이것도 생활총화 시간에 비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어릴 때부터 김씨 일가를 우상화하고 체제에서 벗어나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없게 교육을 합니다. 심지어 시험을 볼 때 주관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써야 하는 문제도 언제나 답은 정해져 있죠.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논술이라는 과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요. 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세뇌 교육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선물을 줍니다. 김정은의 명의로 된 선물을 주는데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으니까 크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김정은에 대해서 존경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북한의 교육은요.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진행되는 농촌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북한은 모내기 처리되면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서 전국의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모내기를 나갑니다. 농촌으로. 근데 이것도 교육 과정에 포함이 돼서 만약에 농촌 지원을 안 가면 학교를 안 나온 걸로 되는 거예요. 네, 결석 처리가 됩니다. 농촌에서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20일 동안 머물면서 모내기를 하고 일손을 덮는데요. 잠은 일손을 덮는 집에서 자고 먹는 거는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학급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 지원을 갈 때마다 부모님들이 돈을 마련해서 식비를 내곤 했습니다. 농촌 지원의 하루 일과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6시에 일하러 나갑니다. 5월달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은 지리적 특성상 날씨가 차기 때문에 논에 맨발로 들어서면 뼛속까지 스며드는 찬 기운이 느껴집니다. 너무 발이 시려서 움직이기도 싫고요.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합니다. 점심밥을 먹고 휴식 시간도 있고 하지만 그날 끝나는 시간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주어진 할당량을 다 채워야 하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빨리 끝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은 노동력이 부족해서 학생들의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하면서도 식비 등 그 비용들을 개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부당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 저를 포함하여 거기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아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야 북한에서의 삶이 너무 부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세뇌 교육을 받다 보면 이런 거를 당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북한이라는 좁은 세상에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을 모르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인권에 대해서 배우면서 북한이라는 세상을 재조명해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으며 언론의 자유도 있고 심지어 자기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그냥 자기의 기본 권리마저 박탈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500만 명이 되는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천부인권의 권리를 누려야 하는데 그 모든 것마저 정권에게 유린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기본 권리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마저 유린당하고 있고 김씨 일가를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북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가 한반도라는 엄청 작은 나라가 지구본으로 보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봤을 때 한 개 도시의 크기도 안 되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빛과 어둠으로 갈라져 있어야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응답해 주신 건 없는데요. 기도가 자꾸 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 지치지 않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려면 또한 우리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야지 다른 사람이 이루어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목소리를 합쳐야 할 때인데 북한은 그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크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